벌써 2021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마블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마블 팬인 저는 역시나 빼놓지 않고 모든 영화와 드라마들을 감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올 한 해의 마블 시리즈들을 간단하게 평가해보고 어떤 작품이 올해 최고였는지는 모두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많은 분들이 답이 나온 상태일 텐데요. 아무튼 연말이니까 한 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오브 더 이어 시작합니다. 올해 마블 시리즈 첫 영화는 블랙 위도우였습니다. 엔드게임 이후 2년 만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에 있던 영화였습니다. 마블 시리즈 페이지 4의 시작이죠.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수준의 킬링타임 정도로 받아들여졌는데 역시 엔드게임이라는 큰 이벤트 이후라서 그것도 2년 후라는 공백, 그래서 그런지 감흥이 덜해진 부분도 있고 영화적으로도 다음 시리즈들을 위한 빌드업의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큰 그림을 위해 학습하기 위한 영화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스칼렛 요한슨을 훌륭하게 계승할 캐릭터인 옐레나의 발견입니다. 2대 블랙 위도우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블랙 위도우에 대한 저의 평점은 7점입니다. 마블 시리즈를 위한 감상 중요도는 중상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샹치입니다. 마블 시리즈의 새로운 멤버로 출발하는 영화이며 아시아계 주인공급 영웅의 첫 출범식이라 꽤나 많은 관심을 받던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만족스러운 영화였는데요. 그 이유는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의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구조는 단순하면서 표현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번잡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고 샹치가 영웅으로서 태동하는 계기가 불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화 자체가 기존 마블 시리즈와 제대로 섞이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블보다는 디워의 향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 양조위의 연기력, 그리고 옛날 홍콩 영화를 보는 듯한 버스와 빌딩에서의 다이나믹한 액션 정도입니다. 샹치에 대한 제 평점은 5.5점입니다. 마블 시리즈를 위한 감상 중요도는 하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베놈2입니다. 사실 베놈은 MCU라기보단 소니 쪽 세계관이라 목록에 포함할지 고민했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키 때문에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영화 자체의 감상평은 킬링타임으로 보기도 조금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빌런도 히어로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을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놈과 카니지의 외모에서 느껴지는 과격함과 극악무도함은 전혀 볼 수 없고 주인공들의 컨셉에 맞지 않게 15세 관람가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영화입니다. 베놈이라면 18세 정도로 해서 아이덴티티를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역시 쿠키 영상입니다. 그걸 위한 그 이상 그 이하의 영화도 아닙니다. 제 베놈2에 대한 평점은 5점입니다. 마블 시리즈를 위한 감상 중요도는 하입니다. Like family. 네 번째 영화는 이터널스입니다. 마동석님의 캐스팅으로 한국에서는 꽤나 화제가 되었던 영화였습니다. 그 외에 어벤져스급으로 많은 등장인물들이 포스터를 채우고 있어 호기심이 많이 갔던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에 비해 큰 재미는 못 느꼈지만 그래도 앞선 영화들보다는 봐줄만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이터널스라는 새로운 팀이 활동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샹치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지루함이 좀 컸던 영화였습니다. 빌런의 존재감도 없었고 이터널스는 소문에 비해 연약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클로이 자오 감독은 뛰어난 연출력에 비해 히어로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딱히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천상계급 영웅들과 우주로 뻗어나가는 마블 세계관 속에서 셀레스티얼이라는 존재가 드디어 제대로 등장했고 다른 시리즈들과의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영화라는 점입니다. 이터널스에 대한 제 평점은 6.5점입니다. 마블 시리즈를 위한 감상 중요도는 중입니다. 올해는 이 영화 하나로 끝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마블 시리즈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엔드게임 이후 마블 영화 불감증에 걸렸던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선물과도 같은 영화였습니다. 제2의 엔드게임이자 진정한 MCU 스파이더맨 1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관에서 터지는 감탄사와 눈물은 엔드게임 이후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마블 시리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유독 아이언맨의 그늘에 가려 빛을 못 받는 듯 했으나 이 영화에서 진정한 한 명의 영웅으로서 각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브 캐릭터로 출연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앞으로의 포지션이 확실시되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너무 많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스포일러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에 대한 제 평점은 9점입니다. 마블 시리즈를 위한 감상 중요도는 최상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뒤늦은 한국 런칭으로 뒤늦게 감상한 드라마 시리즈 첫 번째는 완다비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으나 컨셉부터 이질적인 느낌, 미스테리한 상황들이 매력적이면서도 갑갑한 느낌이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독특한 연출과 시도가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블랙 위도우와 마찬가지로 징검다리 역할 정도라 감정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비전과 완다의 케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블 시리즈에서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다비전에 대한 제 평점은 7.5점입니다. 마블 시리즈를 위한 감상 중요도는 상입니다. We are an unusual couple, you know. Oh, I don't think that was ever in question. 두 번째 드라마 시리즈 팔콘과 윈터 솔저입니다. 인간계급 영웅에서 그리고 리더로서 캡틴 아메리카는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갈 둘의 행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리즈였습니다. 사실 사이드킥 정도의 포지션의 둘이라 단독 시리즈로서 크게 기대는 없이 온라인 강의 챙겨보는 듯한 기분으로 틀어본 시리즈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고 팔콘의 2대 캡틴으로서의 고충을 엿볼 수 있었고 동시에 1대 캡틴에 대한 그리움과 위대함이 새삼 느껴지는 나름 매력적인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교체라는 큰 과제를 마블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고민이 엿보이는 시리즈였습니다. 따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원년 멤버급의 에피소드이기에 이야기 자체에 흥미를 느낀 시리즈였습니다. 팔콘 앤 윈터 솔저의 제 평점은 7점입니다. 마블 시리즈를 위한 감상 중요도는 중상입니다. 세 번째 드라마 시리즈는 로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올해 마블 드라마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로키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감이 안 잡혔었는데 정말 흥미로우면서 지금 마블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줄기를 로키가 담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케빈 파이기가 앞으로의 마블 시리즈는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로키가 바로 그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불문하고 필수적인 감상이 필요한 작품입니다. 워낙 캐릭터의 인기도도 높은 편이지만 이 단독 작품에서 로키라는 캐릭터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스파이더맨과 마찬가지로 큰 스포일러를 내포하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로키에 대한 제 평점은 8.5점입니다. 마블 시리즈를 위한 감상 중요도는 최상입니다. 올해 마지막 작품은 호크아이 선배님입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신 호크아이 선배님이 올해를 마무리할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시점이 아직 마지막 편이 공개 전이라 최종 평가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인간계급을 담당하고 계신 호크아이 선배님의 후일담을 보고 있자니 괜시리 애정이 샘솟는 드라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세대 교체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위해 끝까지 한 발짝 뒤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호크아이 선배님. 생각보다 재밌게 감상하고 있고 올해 첫 시작을 알린 블랙 위도우와의 연계점, 그리고 앞으로 마블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활약하게 될 케이트 비숍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상할 가치는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저의 평점은 7점입니다. 마블 시리즈를 위한 감상 중요도는 중상입니다. 이렇게 9개의 작품을 간단하게 되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최고의 마블 영화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최고의 마블 드라마는 로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블 시리즈를 가볍게 즐기고 싶으신 분은 완다비전, 로키, 스파이더맨 3개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선보이게 될 22년의 마블 시리즈가 기대됩니다. 모두 챙겨보신 분들에겐 한 번쯤 정리해보는 시간, 안 보신 분들에겐 감상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